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. 오늘은 우량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송아지 키우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3단계는 1단계, 2단계, 3단계 각 4주씩 12주의 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. 한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송아지를 키우는 단계인데요. 첫해 한우에 있어서 첫해 사망률의 50%가 분만 후 6주 이내에 일어납니다. 즉 굉장히 어린 송아지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이제 송아지가 커 나가는 거, 이 성장 커브를 보면요. 이렇게 S자 모양으로, 완만한 S자 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처음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린 송아지, 그 다음에 이유하고, 그 다음에 번식구가 되고 또 비육까지 가는 이 단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서 만약 한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에 허약해지거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되는데요. 12주 3단계에 구분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1단계 1에서 4주입니다. 송아지는 이 단계에 있어서 초유와 어미젖에 의존해서 커가는 단계입니다.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초유를 급여하는 것이고요. 나머지는 어미젖에 의해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에서 4주, 특히 1주 차에 잎붙이기 사료를 반드시 접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기간에 송아지는 단백질, 지방, 탄수화물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를 단계적으로 갖게 됩니다. 그리고 2주차로 접어들면요. 약 5에서 8주가 되겠죠. 이 기간에는 1주차에 잎붙이기 사료를 접한 송아지가 반추위 발달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 1주차에 우리가 잎붙이기 사료를 먼저 접하게 해주냐면요. 반추위가 발달하는 시간이 적어도 3주, 4주가 걸립니다. 그래서 1주차에 접하게 해줘야지 3주, 4주가 지난 2단계인 5에서 8주 정도 되면 반추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이 기간에는 우유하고 사료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렇게 영양소를 얻게 됩니다. 이게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. 만약 반추위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도 우유를 많이 주면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. 3단계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유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입니다. 반추위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유를 안 시키는 게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 반추위가 충분히 안 됐다 그러면은 12주, 즉 3달을 반드시 채우고 그냥 이유를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러면 이유를 해도 된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? 즉 우유에 의존하지 않고 사료만으로도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요. 이러려면 한 3일 연속으로 사료를 한 700g, 1kg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송아지는 이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. 이 경우에는 어미젖 도움 없이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스트레스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유를 위해서는 매일 사료를 700g에서 1kg은 먹어야 된다.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.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사료나 이렇게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요. 진짜 중요한 게 물이나 환경입니다. 대부분 컨설팅을 받는 축주분들이 이렇게 송아지들이 먹는 우유나 사료 같은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데 이게 막상 보면 많은 농장마다 격차가 있거든요. 그게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즉 환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.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죠. 환경이 뭐냐. 그런데 그게 되게 작지만 소소한 겁니다.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나,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, 사육 공간이 약간 밀사는 아닌가, 환기는 잘 되고 있나, 이런 부분, 그런 점들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이런 점인데요.
송아지 이 반추위를 빨리 발달시키려고 하면 잎붙이기 사료를 저희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1주차에다가 접하게 해줘야 된다고. 그런데 이 잎붙이기를 사료를 먹게 해주는 것도 약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료를 이 송아지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잎붙이기 사료를 먹게 하려면 굉장히 신선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 사료통을 교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서 사료를 첫날 주면 소가 딱 건드리거나 이렇게 뭐 침이 묻으면 그 다음날 잘 먹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료는 이렇게 좀 큰 애들 있잖아요. 특별히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한테 사료를 주고 새 사료를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입니다. 우리가 보통 물통을 어딜 가면 번식구나 일반 큰 소들도 물통 청소가 잘 돼 있지 않는데요. 특별히 중요한 게 이 송아지입니다. 그래서 송아지의 물통은 굉장히 작고 교환이 잘 되는 깨끗한 형태로 매일매일 주면요. 애들이 사료와 물을 이렇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요. 물은 아마 다음에 언급이 되겠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반추위 발달에는.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,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아지가 어미랑 똑같은 물통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. 송아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료통과 잎붙이기 사료용 사료통과 물통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그럼 이제 우령 송아지를 위한 목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8주 이내에 분만시 체중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 송아지가 35kg으로 태어났다면요. 8주가 지난 56일이 지난 후에는 이거의 2배인 70kg의 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매일매일의 증체량이 700에서 800g씩 커야 된다는 거죠. 물론 이 기준은 따져보면 8주에 2배 체중이 되는 그런 목표에도 비슷하게 됩니다. 그리고 3달 이내에 송아지 폐사율이 3% 미만이어야 되고요. 질병의 이한율, 감염되는 비율이 10% 미만이어야 됩니다. 폐사를 하지 않더라도 호흡기나 설사, 이렇게 소화기 장애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폐사율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질병 감염의 여부도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생산성에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이 송아지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릴 건데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